안녕하십니까. 뉴욕 중앙일보 박기수 경제부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이 라트비아 출신 그 외국인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발전에 어떤 벽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그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너무 오랜 전통의 그 단일 민족이라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왔겠지만 결국 사회적으로 볼 때 너무 순혈주의, 소위 말하는 이 순혈주의가 만연한 게 아니냐라는 충고라면 충고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기업들도 그렇고 한국 또는 이 관료 조직을 봐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내것, 우리 조직 또 어떤 선발 체계가 단일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 어떤 집단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이 한국 사회나 또는 기업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정부 부처 개편을 할 텐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상 선거 기간 중에도 이야기를 했고 했던 내용 중에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현재 외교부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외교통상부로 부활시키겠다고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서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발표를 하게 되면 다시 외교통상부로 부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 예상을 해보는데요. 사실 외교통상부라는 이름 자체가 처음은 아니고 과거 노무현 또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외교통상부로서 기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2013년에 통상 부분이 그 당시 산업자원부였던 산업자원부로 옮겨가는 바람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이름을 또 바꾸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또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할 여러 가지 사유가 내외적으로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국 정부 부처 가운데 소위 말하는 순혈주의가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 이 외교부와 또는 검찰 조직을 포함한 법무부 이런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고시를 통해서 특히 물론 7급에서 9급 사이에 해당되는 일반 사무직 공무원들은 좀 덜 해당이 될 텐데 소위 말하는 5급 이상의 어떤 고위 공무원들일 경우에는 우리가 고시를 통해서 들어온 기수별로 들어온 이런 조직 외에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강합니다. 조직의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새로운 행정부가 주로 상대해야 되는 상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우선 트럼프를 상대를 해야 되고, 트럼프가 제일 강조하는 게 미국 제일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론 이게 이제 무역 쪽이니까 경제 정책입니다만은 알고 보면 하나의 외교 정책의 기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노선을 걷고 있는 트럼프를 상대를 해야 되고, 또 현재 중국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의 중국 내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풀어내는 것도 결국 새로운 행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역할을 담당함에 있어 가지고 현재 대부분의 강대국들과의 관계가 결국은 이 통상 마찰 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결국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이걸 맡기기에는 너무 스케일이 큰 문제고, 사실 그럴 수 있는 자원도 충분치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외교적인 어떤 통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문재인 행정부도 결국
외교 통상부를 다시 부활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어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국 이 문제를 풀려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어떤 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결국은 한국 정부 부처 가운데 외국의 어떤 인적인 또는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건 결국 외교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통상 문제야말로 이번에라도 이번 기회를 계기로 아예 외교 통상부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상무부도 있고 무역 대표부도 있고 이런 어떤 통상 부분을 관장하는 부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미국의 경우에도 이 주요 국가와 통상 문제가 있을 때는 주요 외교 안건으로서 국무부도 상당한 정도의 이 영향력과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FTA를 다시 재협상하겠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공연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한미 FTA가 성사될 당시에 결국 이제 노무현 정부부터 추진돼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시행이 된 건데, 이 당시에 그 상황을 봐도 한국에서 결국 외교부의 통상 전문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된다고 봐지고, 그렇게 해야만 재협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에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만약에 FTA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FTA 최초 협상을 할 때 상당히 노력을 하다가 뒤로 미뤘던, 그때 결렬이 된 건 아니고 추후에 하자고 했으나 결국 한국에서 이 외교통상부가 외교부로 바뀌면서 전담 인력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더 이상 추진이 못됐던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문제도 이번에 반드시 거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 공약으로서 청년 일자리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 국민들 해외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당연히 우리가 받았어야 할 미국으로부터 받아냈어야 할 어떤 이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라도 좀 챙겼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봅니다. 실제로 미국이 아주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다 혜택을 그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하고 칠레는 별도의 한 6,500명 정도 되는 H-1B 비자 쿼트를 따로 받고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아예 새로운 종류의 비자 E3를 1년에 1,500개 취업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만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대로 된 이 FTA 체결 수혜를 이 비자 쪽에서는 못 받고 있는 건데, 결국 이를 위해서라도 좀 외교통상부가 이번에는 만약에 외교통상부가 된다면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한국산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반덤핑 상계 관세가 좀 심할 정도로 높은 비율로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결국은 통상 문제이지만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행히 빠르면 다음 달 중에 이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이런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쉬워질 거라고 기대는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과는 별개로 어차피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어떤 이 통상상에 있어서 어떤 이 협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 주고받는 게 원칙인 이 외교의 특성상 줄 거는 어차피 일정 부분 물러서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좀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좀 더 얻어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재동포하고도 관계가 있고 한국 청년 일자리하고도 관계가 있는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문제는 이번에는 꼭 외교통상부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꼭 이번에는 좀 성공을 시키기를 기대해 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